자, 미네랄 소금을 먹으면 일어나는 8가지 현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00가지 정도를 제가 발견을 했어요. 100가지 가까이를. 근데 오늘은 찝어서 한 8가지 현상들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좀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보통 소금은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 소금은 좋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탕은 안 먹어도 돼요. 흰 설탕 안 먹어도 돼요. 소금은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설탕은 안 먹어도 우리의 당분을 곡식에서 섭취할 수도 있고, 당분 안 드셔도 돼요. 밥에서 섭취해도 되고요. 빵에서 섭취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과일에서 섭취해도 돼요. 구태여 정제되고 영양가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몸에 가공된 걸 먹어서 몸을 망가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살아있는 식물, 동물 등 사람들은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금이 없으면 피가 안 만들어진다. 정말 중요하죠? 소금이 없으면 뭐가 안 만들어진다? 피가 안 만들어진다. 소금이 없으면 소화액이 안 만들어진다. 하루에 8리터가 나와요. 침부터 위액, 간즙, 담즙이죠. 그 다음에 장액, 췌장액 다 해서 8리터 정도 나온다고. 하루에 이렇게 많이 나오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렇게 소화액을 만드는데 위산이라든지 담즙이라든지 타액이라든지 소금이 없으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소금 없으면 음식이 소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전기를 만들어줘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소금은 여러분들의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신비한 능력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 소금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좋은 것일수록 가짜나 안 좋은 게 많아요. 참 보면 그래요. 우리 좋은 명품들은 항상 뭐가 따라다녀요? 짝퉁들이 따라다니죠. 네, 짝퉁들이 같이 다니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좋은 것에도 항상 좋지 않은 것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좋은 꿀이 있으면 나쁜 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좋은 유기농 식품들이 있어요. 콩이나 쌀이나. 그러면 유전자로 만들어진 값싼 것들도 있다고요. 대량 생산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건강한 사람도 먹으면 안 되는데 암 환자나 몸이 나쁜 사람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미네랄 소금 먹으면 일어나는 8가지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기본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말고 다른 것들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심한 설사를 치료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설사가 여러 그 상황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독소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일어나요. 일례적으로 우리 대장에는 기운들이 서식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이 좋으려면 어디가 건강해야 된다. 대장이 건강해야 된다. 그제 말씀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한 면역이 올라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에는 유익균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유산균도 유익균이고, 젖산균이라든지 이런 유익균들이 있어요. 얘네들에 의해서 음식이 들어가면 발효가 일어납니다. 마치 콩을 보면 콩 뿌리 박테리아에 의해서 척박한 땅이 이렇게 되게 좋아지는 것처럼 장에 들어간 음식들이 잘 소화가 되면 건강해진다고. 그런데 거기에 나쁜 음식 먹잖아요. 햄버거, 계란, 우유 이런 그 인스턴트 식품도 먹잖아요. 그럼 이 장내의 환경이 바뀌어 버려요. 좋은 세균보다는 나쁜 세균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싹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자체 셀프 관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유익균을 맹장에다가 숨겨놓고 유해균을 다 그냥 쓰나미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다 내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장 환경이 다시 바뀌겠죠. 유익균이 자꾸 증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설사를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탈수하게 돼요. 토를 하거나 심한 더위에서 갑자기 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막 물 같은 토가 나오는 증세를 보인다면 콜레라 종류의 경우가 많고요. 혹은 또 급성 위염의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이때는 소금 양을 좀 많이 마셔야 돼요. 우리 병원 가면 바로 해주는 것이 링거액 0.9%의 소금물을 꽂아줍니다. 안에도 소금물 타서 마시면 돼요. 0.9%의 소금물을 타서 마셔도 되고 좀 짜게 마셔도 돼요. 그때는. 그래서 3g에서 6g의 소금을
드셔줍니다. 희석해서. 그럼 수분과 함께 섭취된 소금이 우리 인체에서 그 탈수된 물을 다시 모아주기 시작해요. 만약에 그때 그냥 맹물도 괜찮지만 맹물만 많이 마시면요, 탈수 현상은 멈추지가 않는다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금을 먹는다. 소금이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가 찬 분들, 위 경련이 잘 일어나는 분들은 반드시 소금을 드셔야 돼요. 네, 위가 자꾸 막 음식 잘못 먹으면 속 아프고 막 소화 안 되고 경련이 일어나고 배가 너무 차고 한 분들은 소금물을 계속 마셔야 된다고. 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유난히 입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입냄새의 해결은 사실 저녁 식사를 적게 하거나 안 하거나 밤늦게 먹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결은 위장을 고치는 거예요. 소화관을 고쳐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입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에 뭐 이 치아 사이에 어떤 균이 있어서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소금을 물에 타서 이 가글을 해주던가 아니면 소금물을 잘 마셔주거나 하면 금방 사라집니다. 신기하게 빨리 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을 안 먹잖아요. 그럼 입냄새가 한 몇 시간 가요. 그래서 이상하게 밥을 먹으면 입냄새 사라진다. 근데 밥을 먹을 시간이 없다. 만약에 그럴 때는 소금물을 한 잔 마시고 소금물을 입에다 한참 물고, 그때 소금물 가글 할 때는 좀 약간 짜게 해서 3g보다 좀 더 넣어서 그때 가글을 해서 우물우물해서 뱉으시면 돼요. 그런 입냄새가 거짓말처럼 100% 사라지는 분도 있고요. 80% 사라지는 분도 있고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냄새를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소화관을 조금씩 회복시켜서 결국 위장 자체가 부담이 안 가게, 위가 지금까지 활동하는데 너무 지쳐 있어요. 하지만 그런 지친 위장을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펩신 노겐, 뭐 위산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느라고. 하지만 이제 위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소화관이 안정을 받으면서 입냄새가 안 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입 안에 있는 균들이 사라져서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인후통이 회복된다. 인후통이 어디죠? 인후통, 목 안에, 네, 거기에 통증이 자주 오는 분이 있어요. 좀만 피곤하면 그냥 편두통, 인후통 막 이게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염증 때문에. 벌려서 보면 거기에 하얗게 뭐가 생겨요. 하얗게 염증이 생긴다고요. 염증이. 자, 이렇게 인후통을 회복시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염증 제거에 탁월하다. 정말 신기해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편도염이나 인후통으로 인해서 고생하실 때 하루에 정말 1.5리터 소금물을 마셔보세요. 그러면 하루 이틀만 먹어도 통증이 굉장히 많이 진정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진짜예요. 뭐 물론 만병통치약처럼 다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다 마시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나눠서 3번에서 5번에서 7번까지 마셔도 됩니다. 한 5번 정도. 근데 500, 500 5번이 아니고요. 한 1리터나 1.5리터를 나눠서 마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 독소를 해결하는데 한 번에 한 300 정도 마시면 되는데 한 번에 꿀떡꿀떡 마시면 이게 토할 수 있어요. 소금물의 농도가 잘 안 맞춰지면 약간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넘기세요. 자, 네 번째, 인체의 몸의 산도 균형해서 여러분들이 산성이 되어 있잖아요. 몸이요. 그래서 막 가렵기도 하고 독소가 올라오고 신장이 안 좋아지고 간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산성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소금은 산성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중성을 넘어서 약 알칼리로 만들어줘요. 신기하죠? 소금 잘 마시면 알칼리가 된다고요. 제가 혹시 영상에서 이렇게 테스트한 거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포비든 넣어가지고요. 포비든이 산성이잖아요. 거기에 그냥 일반 소금 넣으니까 하얘지지 않았죠. 정지염이나 이런 거. 그리고 천일염 넣으니까 역시 하얘지지 않아요. 죽염 넣으니까 조금 나아요. 미네랄 소금 다 같은 양을 놔버리니까 기적같이 하얘져요. 그래서 정제염을 여기다 막 계속 넣었어요. 하얘지지 않아요. 중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나트륨이 다 중화를 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인체의 산성을 알칼리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들 몸이 지금 산성화되어 있다면 나쁜 소금 그만 드시고 좋은 소금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쁜 소금 아무리 먹어도 안 된다고요. 나트륨 수치만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죠. 소금은 안 좋다. 그런 소금이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중화가 안 돼요. 하지만 좋은 소금은 조금만 넣어도
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에 지금 산성이면 산성을 중성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산성화된 몸이 중성으로 바뀌려면 완충작용이 있어야 되니까 알칼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알칼리의 양이 올라갈수록 약알칼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금이 더 많이 먹어지면 뭐 강알칼리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자체에서 조절이 돼요. 보내고 잡고 있고 정말 신기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산성이 강할 때 소금이 완화시킬 수 있어요. 또 이건 어떤 실험에서도 볼 수 있냐면 과일을 썰어놓고 사과나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럼 얘네 색깔이 잘 안 변해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손님 대접한다고 딱 놨는데 사과를 썰어놨는데 10분, 20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네, 갈변하죠. 그때 소금 뿌려놓으면 안 변한다고요. 아니 소금물 담가놔도 안 변하고요. 그리고 소금물에 담가 딱 씻어내면 신기한 거, 그 신산 물질이 신거의 산의 물질이 약간 낮춰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산성 물질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산성의 몸이 되지는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천연 물질들은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과일을 소금을 찍어 먹잖아요. 과일의 신맛은 줄어드는 대신에 단맛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신맛이 중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도의 조절을 한다 안 한다? 산성화된 몸을 알칼리로 바꿀 수 있는 게 이 미네랄 소금이에요. 자, 5번째. 여드름, 아토피, 가려운 것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소금물로 씻어주면 좀 따갑지만 아무튼 씻어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되게 따가우니까 이거는 좀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금물을 마셔주면 좋습니다. 염증이 제거가 되면서 가려움이 점점점 사라져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매일 소금물을 뭐 한 일주일 먹다 보면 여드름이 분명히 많았는데 사라지는 거 느낄 수 있고요. 가려움도 점점점 조금씩 낮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해독과 살균 작용을 한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에 절여 놓으면 음식들이 잘 상하나요? 생각보다 잘 안 상하죠. 소금에 절여 놓은 음식들을 보면 안 상합니다. 그러니까 부패균이나 더러운 균들, 심지어 전염병 균들도 방어가 된다고. 저희 소금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박사들이 정말 기가 막힌 것들이 발견된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네, 거의 백신에 들어가는 원료를 여기서 지금 발견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물질이에요. 천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코로나 걸려서 상담 받으면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 전에 상담 받아서 제가 소금을 많이 마시라고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빨리 좋아져요. 레몬, 소금물, 프로폴리스 이 3가지 셋 중에 하나를 먹게 합니다. 가까운 것들 정말 좋아져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내 주변에 여기 너무 곰팡이도 많고 막 부패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소금물을 희석해서 좀 뿌려주면 좋아요. 뿌려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벌이나 개미, 진해 이런 것에 물리면 중화시킬 수 있는 게 물로 해서 발라주면 빨리 중화가 됩니다. 되게 좋아요. 자, 7번째. 충치나 치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 우리가 이 이빨이 아프면 정말 고생합니다. 치아가 아프면. 그죠? 정말 통증이 심하면 그럴 때 양치할 때 있잖아요. 칫솔에다가 올려놔서 하셔도 되고 치약에다 뿌려서 하셔도 돼요. 근데 가급적 양치할 때 소금을 뿌려서 하면 치통이 빨리 사라져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 저희 소금을 가지고 양치를 하는데 입냄새가 없어졌다는 분도 계시고요. 한 분은 이렇게 빨면 침이 속에 피가 나오는 분도 있어요. 잇몸이 약해서 이게 하면 뱉으면 피가 나와요. 그런 분들이 칫솔에다가 치약을 끊고 이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양치를 한 뒤로 잇몸에 피가 하나도 안 나오는. 신기하죠? 네.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네랄 소금으로 양치를 한다. 좀 가격 비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치약만큼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선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건강 이 구내염이나 구강으로 해서 여러분 건강을 신경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좋은 소금을 해도 큰 돈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대신에 약간 뭔가 치약에서 사용되는 그 멘톨이나 여러 가지 그 향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데 하다 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개운하다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게 치약의 나쁜 성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 양치를 하잖아요. 특히 식후에. 그러니까 소화관들이 안 좋아진다고요. 그래서 아마노 분들이나 당뇨나 내가 몸이 좋지 않다 하는 분들은 치약 사용보다는 저는 소금, 소금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풍치 예방하고 충치도 예방하고요. 그런데 굽거나 볶은 소금으로 혹은 미네랄 소금으로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일반 바닷물의 소금으로 그냥 하시면 잇몸이 오히려 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8번째, 눈을 맑게 하고 눈의 시력을 좋아지게 한다. 눈에 관련된 질환들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소금은 우리 몸에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건조하는 분들이 눈에다가 소금물로 넣는 거 되게 좋아요. 소금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니면 숯 안약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자, 여기 되게 중요한 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결과잖아요. 거기를 원인적으로 눈세포와 눈신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수분을 우리 몸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콜라겐이나 여성분의 피부 관리도 아무리 발라도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쭈글쭈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은 잘 마셔야 되는데 물만 많이 마신다?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물을 잡아줄 수 있는 소금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삼투압과 소금의 침투력 때문에 눈 건강에 정말 좋다. 내가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또 뭐 안압이 높거나 그런 분들 소금 되게 좋아요. 정말 좋고요. 좋은 소금이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 과자에 들어가는 소금, 일반 음식에 들어가는 일반 소금들은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